자, 이거 생각보다 마무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짜짜짜. 일단 뭐 10개 맞은 사람 한 명 보이는데 11번 하나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안 써졌네. 자, 11개 다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0번 한 명이 또 있고, 그리고 또 10개가 5번 한 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11개 다 맞은 사람 2명이 더 있어요. 처음에 시간이 한 2분 이상 남은 사람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틀렸다가 고친 상태기는 해요. 하나쯤 틀렸다가. 자,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사실 이거 지난 시간에 정말 행렬 좀 고생해서 좀 마무리 지었는데 건우 화이팅. 지난 시간에 못 들어가지고. 자, 아무튼 일단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 10번, 11번 정도만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5번. 자, 일단 5번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일단 물통 A, B가 있습니다. 물통 A가 A 물통 Ag 있고요. 물통이 또 B가 있어요. 여기도 Bg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차적으로 A에 있던 물의 3분의 1을 B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여기 있던 것 중에 3분의 1이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넘어간 상태에 물의 양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3분의 2A g이 되겠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A에다가 B를 더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B 물통에 있는 물의 절반을 다시 A에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3분의 1 A 플러스 B에 절반을 왼쪽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으니까 결국 남은 부분에 A, B 물통에 있는 물의 양은 요거 지금 6분의 A죠. 그러면은 얼마지? 6분의 A에다가 6분의 4A니까 6분의 5A 그리고 2분의 1B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6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왜 이러냐? 자, 그래서 결론은 A'이 6분의 5A 플러스 2분의 1B B'이 6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라고는 그냥 뭐 B가 반만 가져가는 거랑 A가 지금 절반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는 거라 이렇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행렬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 2분의 1, 6분의 1, 2분의 1 그렇죠? 결론은 행렬은 이 연립방 정식 때문에 쓰는 거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개수로 6분의 1을 다 빼냈죠? 그럼 얘는 지금 5, 3, 1, 3 그냥 순서대로 PQRS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 더하기 6이니까 12다 이렇게 아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10번하고 11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11번이랑 그 다음에 10번만 좀 남았었어요? 아이고 왜 이러냐.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와, 이게 왜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이 왔지? 올해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3월달에 눈이 엄청 내리질 않나. 자, 아무튼 10번도 잠깐만 한 번만 좀 볼게요. 10번. 솔직히 뭐 일반적인 행렬이라면 곱셈에는 계산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요 10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그 교환 법칙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교환 법칙 안 되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이게 A, B 행렬 두 개 곱해서 0행렬 나왔다고 해서 A 행렬이나 B 행렬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이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기억에서는 A제곱이 A로 나오냐라는 건데, 뭐 할 게 딱 이거밖에 없죠. 이거랑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얘 양면에다가 그냥 A를 곱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곱하는 것도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왼쪽에다 곱하는 거냐 오른쪽에다 곱하는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왼쪽에다가 곱하는 거냐 아니면은 오른쪽에다가 곱하는 거냐, 요렇게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개한다 그러면은 분배법칙 그대로 성립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A는 얘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영행렬하고 단위행렬은 교환법칙을 성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A나 2A나 상관이 없죠. 왜? 얘가 지금 1001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얘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행렬을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없죠. 마찬가지죠. 얘도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만 가지고 있는 좀 특이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되는 애들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이게 영행렬 나온 건 알겠는데 BA가 영행렬이냐? 요거는 잘 모르죠. 요거는 장담 못해요. 진짜로? AB가 영행렬이면 BA는 무조건 영행렬 아닌가?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AB가 영행렬인데 BA가 영행렬이 아닌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 0, 0, 0 뭐 이렇게 있고 B가 0, 0, 1, 0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AB가 10, 00, 0010. 그럼 얘는 뭐 0000, 그죠? 이건 뭐 영행렬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BA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0010, 1000 이렇게 하면은 얘는 0, 0. 그죠? 위는 1에는 다 0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1, 빵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영행렬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영행렬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애들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못하죠. 그렇죠? 이건 좀 못해요. 이거는.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뭐죠? A제곱 빼기 AB. 그쵸? 얘는 지금 A. 근데 이건 100% 영행렬이에요. 그죠? 이건 100% 영행렬. 그래서 A제곱은 A가 맞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맞아요. 와! 근데 잠깐만. 뭐지? 이건 되는데 이거는 몰라? 그쵸? 결론은 뭘까요? 위에가 성립을 하죠. 그럼 얘도 영행렬이 맞는 거예요. 모른다며! 아니 그건 얘로 증명이 안 되는 거고 얘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얘로 증명이 됐는데 그럼 얘는 얘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가 영행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그렇죠? 얘만 있어가지고 이건지는 모르는데 얘까지 있으니까 얘는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얘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위에 걸로 증명했더니 얘가 영행렬? 이게 영행렬 아니고 이게 맞구나. 그래서 반대쪽으로 곱했는데도 얘가 0이어야지만 이게 맞겠지. 그쵸? 그래서 얘도 영행렬이겠구나.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얘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걸로는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걸로 증명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바로 오답으로 나와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어쨌거나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단위행렬이냐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그 A도 제곱이고 B도 제곱이려면은 얘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곱을 할게요.
뭐 어차피 얘는 2제곱이니까 그쵸 2니까 그쵸 요거로 들어간다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그쵸? 아 요게 단위행렬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지금 영행렬 맞죠? 그쵸 맞아요. 근데 얘는 모르지 않냐? 아까 여기서 증명했다라는 거야. 그쵸? 요 가지고 그쵸? 아 얘도 영행렬일 수밖에 없지. 그쵸? 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단위행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b가 영행렬이 아니지만 둘의 합작품으로 교환법칙 이겠구나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에는 a제곱 b제곱이 영행렬이냐 이걸 제곱한 거죠. 얘 제곱인지 모르지 않나? 왜냐면 이게 이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안 돼요. 왜?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환법칙은 일단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래는 아닌데 얘네 때문에 이게 되는 건 알고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 문제 자체에서는 맞아요. 그죠? 문제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디귿은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위에 게 증명 안 된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별도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A, B, A, B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잠깐만 일단 얘가 영행렬이잖아요. 얘가 영행렬인 걸 아니까 A가 지금 영행렬 제곱 그렇죠? 영행렬 곱하기 영행렬 뭐 영행렬이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 이거를 가지고 잠깐 이걸로 증명하면 안 되지. 왜 이러냐. 이걸로 증명하면 안 되지. 이걸로 증명해야지. A, B, A, B, B. 얘는 이걸로 증명해야지, 하려면. 그죠, 얘는. 이거랑 좀 다른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이미 영행렬이어가지고, A, 영행렬 B. 뭐, 영행렬 곱했으면 무조건 다 영행렬이죠. 그렇죠. 영행렬 곱했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곱한 게 영행렬인 걸 가지고, 둘 중에 뭔지에 대한 걸 분석은 못 하는데 모든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면 일단 무조건 다 빵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얘 중에서 A, B, B 얘 중에서 A, B가 영행렬이니까 다 영행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원래는 안 되지만 그렇죠? 넓게 따졌을 때 우리는 분명 얘가 교환법칙 성립할 거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자,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뭔가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교환법칙만 쓰지 말고 다 써도 된다요. 교환법칙만 쓰지 말고.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냐? 무조건 안 되는 거냐? 아니, 증명했으면 써도 된다요. 이게 되는 케이스는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만 안 되는 거지 증명했을 때는 써도 된다. 나머지는 증명 안 해도 다 써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된다. 요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야. 그렇죠? 행렬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 그리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죠. 웬만하면은 좀 그렇게,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켈리 밀턴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켈리 밀턴에 관련된 거. A가 A, B, C, D예요. 자, 요게 성립하면은, 뭐가 된다? A제곱 빼기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행렬. 요게 영행렬로 나온다라는 거. 그쵸? 왜 어떻게 증명한 거야?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죠. 그죠?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야. A제곱 구해주고, A 행렬에다가 A 플러스 D배 실수배를 해주고, 이 단위 행렬에다가 이거 실수배 해가지고 싹 다 더했더니 진짜 영행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냥 증명한 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되니까 써도 된다. 그냥 그거예요. 되니까 써도 된다. 켈리라는 수학자랑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합쳐져서 만든 합작품.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거면은 얘는 일단 무조건 성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성립한다고 반드시 이거다라고 장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켈리 밀턴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 성립하는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4i가 영행렬 이거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은 이거를 켈리 밀턴 정리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식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온 식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단위행렬 같은 경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를 갖다가 a-4i a 플러스 2 뭐 얘도 인수분해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영행렬이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영행렬이거나 이게 영행렬이어서 그래서 이게 영행렬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켈리 밀턴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잠깐만. 그럼 얘는 지금 이게 영행렬일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다라는 거죠. 왜? 뭐 실제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얘가 요게 영행렬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과 얘가 영행렬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영행렬이 아니어도 두행렬 곱했을 때 영행렬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두행렬 곱해서 영행렬 나오는 경우는 그냥 이 자체가 영행렬인 경우 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영행렬인 경우는 사실상 켈리 밀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가 될 수 있는 게 a 플러스 d가 3이거나 아니면은 요것 때문에 a라는 행렬이 4004 그렇죠? a 플러스 d가 8인 경우거나 아니면은 a라는 행렬이 마일 00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2인 경우거나 그렇죠?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엄청 많다며? 엄청 많잖아요. 어차피 이게 a 플러스 d가 3 나오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사 나오는 거 그죠? 문자로 지금 미지수 4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마디로 a 행렬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구나. 그렇죠? 근데 얘를 정할 수는 없어도 지금 딱 보면은 이거거나 아니면 이걸 성립하는 모든 케이스 전부 다기 때문에 어차피 켈리 밀턴을 성립하는 모든 애들이면 a 플러스 d는 다 3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 케이스인 경우는 a 플러스 d가 8인 경우 이 케이스는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a 플러스 d는 3이거나 8이거나 마이너스 이 세 개 외에는 아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자, 그래서 결론은 답은 뭐다? 8.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맙니다. 괜찮죠? 8. 자,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럼 잠깐만 켈리 밀턴 어디까지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야? 솔직히 현재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이게 별도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집어넣는다? 문제집이 자꾸 집어넣어요. 그 문제집 중에서 제일 강력한 문제집 있잖아요. 그 엄청 센 거 있잖아요. 엄청 센 거. 자, 아무튼. 여기서 만들죠? 여기서 만드는 거. 그쵸? 어딘지 알겠지? 그죠. 엄청 센 거. 자, 엄청 센 거 만드는데. 자, 아무튼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교과서까지 만들어요. 교과서까지 만드는데 그 문제집에다가 자꾸 집어넣어놔요. 이게 10년 전에 있던 내용이야. 10년 전에 있던 내용. 있던 건데 교육과정 드러냈다가 다시 부활시키면서 교과서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여기도 교과서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얘네가 문제집에다가 자꾸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들이 다들 집어넣고 있어요. 다들. 초창기 문제집 부활시킨 상태에서 초창기 문제집은 없다가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왜 집어넣냐? 교육과정에서 하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그냥 혹시 모르지 하면서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내도 되나 하면서 그냥 낸다라는 거야. 그게 올해가 첫 시험이었잖아요. 올해가 첫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해고. 근데 이 켈리 해밀턴이 대부분의 학교가 안 나왔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딱 대진고 하나 나왔어요. 대진고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선생님들도 알긴 다 안다라는 거야. 웬만하면은 굳이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못 낼 건 아니지 않나? 약간 요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대비는 해주자. 존재만 알고 있자. 어차피 시험 기간 다가와서 그때 빡빡하게 문제 연습해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까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뾰로롱 평면좌표로 가볼게요. 자, 오늘은 평면좌표가 끝납니다. 왜냐면 얘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숙제로 22번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숙제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저기 숙제가 사실 뭐였냐면은 개념 1번 있잖아요. 이 개념 1번에 관련된 걸로 1번부터 8번이랑 그 다음에 개념 2 내분점 외분점 요거 말고 두 점 사이 거리 17번부터 22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했던 거는 딱 뭐밖에 없어요? 평면 좌표는 좌표 평면 내서 점 찍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그러면은 점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 점에 좌표를 세팅할 수 있다. 그쵸? 자, 근데 그 좌표 평면에 점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관계는 할 게 뭐밖에 없다? 거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 거리는 전부 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x랑 y의 변화로 피타고라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숙제로 그냥 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고등 과정에서는 어떠냐? 중능 때 이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평면 좌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별도로 들어가진 않았다 보니까 고등 과정에서 굳이 따로 언급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합의 최소값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x1, y1이라는 점 A점이 만약에 있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또 B점이 있어요. x2, y2가 있어요. 이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P점이 또 따로 나옵니다. x, y라고 해서 나와요. 문제는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1,3이든 어떤 좌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도 뭐 7,12든 좌표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P점은 좌표점이 안 나와 있습니다. X랑 Y가 뭔지 몰라요. 자, 그래놓고 두는 얘기가 뭐냐면은 P랑 PB 길이, 그렇죠? 이 두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걸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P점이 만약에 더 바깥쪽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PA 플러스 PB는 점점 멀어지죠? 더 밖으로 나갈수록 더 멀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P점은 지금 어디든 상관이 없는 상태니까 P점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가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P점이 어디 있을 때? AB 선분상에 존재할 때, 그렇죠? PA 플러스 PB는 그러면 AB까지 작아지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P점은 꼭 여기에 있어야 되냐? 아니, 이거 왼쪽에 있어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PA 플러스 PB로 가도 되고 P점이 B에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러면 PA 플러스 PB인데 PB는 빵이잖아요. 그럼 PB는 0이고 PA는 PA니까 얘는 최소값이 뭐다? AB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 이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P가 AB 선분상에 존재해줘야 됩니다. 직선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분상에 존재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23번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야 잠깐만 이게 뭐지? 그래프가 전혀 없잖아. 킹만 와장창 나와 있는데 그쵸? X변화, Y변화, 제곱합 루트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루트들이 있는데 이걸 더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죠. 그쵸? 이게 막 제곱이라도 돼 있으면 막 이차함수 최대 최소라도 써볼 수 있겠는데 제곱근이 없으면 그렇죠? 이차함수 최대 최소라도 쓸 수 있겠는데 못 쓰잖아요. 이게 못해요. 이거는 대수적으로 연산이 지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방법 뭐다? 얘를 거리로 한번 봐보자. 그러면 0,0과 x, y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0,0을 a라고 잡아볼까? 그 다음에 x, y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AP 거리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똑같이 있잖아. 그래서 B점 좌표를 1,-2라고 잡아주고 P점을 x, y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거리구나.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BP 사이의 거리가 되는구나. 결론은 얘는 AP 플러스 BP라고 일단 써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좀 가보자. 그러면 A점은 지금 0,0이에요.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P점은 어딘지 몰라요. 그 다음에 B점은 1,-2예요. 와, 그럼 얘는 지금 AP 플러스 P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이 거리의 최소값 삼각형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두호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은 일직선일 때. 그렇죠? 일직선일 때. 그래서 AB 길이가 최소가 되겠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언제 P가 AB 선분상에 존재할 때 그나마 PA 플러스 PB 길이가 AB로 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AB 길이는 얼마예요? 둘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피타고라스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루트 5네. 그쵸? 루트 5네. 자,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 24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24번. 헷갈리는 거 있어 봐. 오케이, 따로.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아이고, 심심해도.
그죠?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냥 이 제곱근식을 거리식으로 그냥 생각하자. 얘도 거리식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니까 거리합은 일직선이 될 때, 그쵸? 그래서 P점은 이 위에 아무 데나 있어도 됩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선분상에 있어야 돼요. 선분상에. 이게 잘못하면은 이 P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마사부터 2까지, 그죠? X좌표는 마사부터 2까지밖에 안 되는데, 2를 넘는 부분이나 마사보다 작은 부분에서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이 들면은 고난이도에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얘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AB가 될 거고요. 그렇죠.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범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선분상에 있어야 되니까 굳이 X의 범위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벗어나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최소가 되는 경우는. 뭐가 될지 모르죠. 자, 어쨌거나 답은 X는 6 증가하고 Y는 8 증가하죠. 6대 8대 10. 그렇죠. 그래서 답은 1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호호호호. 하하호호. 자, 얘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좀 봐볼게요. 26번을 되는 사람은 그대로 풀고요. 나는 설명을 한번 잠깐 좀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두 점 A, B가 있어요. 하나는 2,5, 하나는 4,1. 그렇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칠게요. B는 지금 4,1 대충 한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은 거리는 X축 위의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이 대략 한 뭐 요런 점? 그렇죠? 그러면 AP 거리랑 BP 거리가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물론 얘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P점 좌표는 어떻게 잡냐? 에라 모르겠다. 그냥 A, 빵. 그죠? X좌표는 모르니까. Y좌표는 빵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1번 P점에 관련된 거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두 점 사이 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a-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의 루트가 그렇죠? PB 사이 거리니까 a-4제곱 플러스 1제곱의 루트가 되겠네요. 어차피 둘은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5 얘는 a제곱 마이너스 8a 16 플러스 1 그래서 a제곱 지워놓고 나머지 마이너스 8a 넘겨주면은 4a 29 넘깁시다. 17에서 29 빼면은 마이너스 12 그쵸? a 값이 마3이겠구나. 그래서 마3,0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예요? y축상의 점을 Q라고 잡는다 그랬어요. Q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도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똑같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자, 얘를 0,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Q점의 좌표는 AQ랑 BQ. 그렇죠? 요 두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X 변화는 2. 그렇죠? 그래서 얘는 2제곱, Y 변화는 B-5제곱. 그 다음에 얘는 4제곱에 B-1제곱. 그렇죠? 이 플러스가 아니고 등호죠. 그래서 이거 제곱 전개하면은 그죠? B제곱 지워버리고 요것만 넘겨서 일단 합쳐볼게요. 그럼 얘는 넘기면 8B 17 넘겨서 빼면은 12가 되겠죠. 따라서 B는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Q점의 좌표, P점의 좌표를 알았네요. 다시 한번 0,2분의 3 그리고 P점 좌표가 마3,0 그렇죠? 자, 그랬을 때 PQ 길이 구해달래요. 이 둘 사이 길이. 그렇죠? PQ 길이는 X랑 Y의 변화. 그렇죠? 요거 제곱으로 그냥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루트 9 플러스 4분의 9. 얼마야? 4, 5, 30, 45. 2분의 3루트 5.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와, 나는 잠깐만. 이거를 꼭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들어가나? 사실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솔직히 이거 딱 보면 이등변 삼각형 내용 쓰고 싶어지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요 직선에 그럼 수직이등분선 가면 돼요. 괜찮죠? 수직이등분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직방에서 직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27번 한번 간단하게 먼저 풀어볼게요. 27번. 매우 쉬운 거. 27번.
자, 이거 부호 조심해줘야 됩니다. 부호 조심해야 돼요. 자, 0, A라고 해서 둘 사이 거리 구하면은 1,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A 플러스 4제곱, 루트, 그쵸? 요거랑 얘는 지금 뺀 거 제곱, 9, 여기서 이거 뺀 거 제곱, 그쵸? 요 둘이 지금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 플러스 A제곱 8A 플러스 16. 그럼 얘는 지금 9 더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쵸? 그럼 얘는 지금 둘이 지워진다 그러면은 넘겼을 때, 어떻게 되죠? 4A. 자, 그러면 17 넘겨서 빼면 13 했으니까, 맞아! 따라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부호 조심해줘야 되고요. 얘는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넘어갑시다. 외접원 관련된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외접원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오심. 뭔가 오심하니까 갑자기 막 심판이 막 잘못된 판결을 미안해. 자, 아무튼 자, 오심이 있는데 오심은 5개 중심을 얘기합니다. 5개 중심. 첫 번째는 내심, 두 번째는 외심, 세 번째는 무게중심. 사실상 3개밖에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 네 번째랑 5번째는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구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뿐 중간중간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가 수심. 그 다음에 5번째, 이건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몰라도 사실 크게 지장 없어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방심하게 생겼어요. 방심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자, 내심은 뭐예요? 얘는 내접원의 중심이죠. 자, 근데 내접원의 중심에 관련된 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자, 왜 나오죠? 삼각형에서 안쪽에 접하는 원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주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그쵸? 아이고, 이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다 똑같잖아. 그쵸? 접점까지 거리는 다 똑같잖아.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리면 직각? 직각.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 똑같고 직각에 변 길이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완전히 합동이 돼버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둘이 각도가 똑같다. 얘도 각도가 똑같다. 얘도 각도가 똑같다. 그쵸? 그래서 이 내심에 관련된 거는 작도하는 방법이 뭘로 나와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해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내각 이등분선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외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죠. 얘가 두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지금 거리 구하는 데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수 5단원을 7단원을 가면 삼각함수 활용이 나와요. 자, 거기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삼각형이 있어요. 이 밖에 한 점, 아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원은 중심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점에 관련된 거. 거리 똑같고, 거리 똑같고, 거리 똑같다. 그쵸? 그래서 세 거리가 똑같다. 방금 한 거잖아요. 그쵸? 거리가 똑같은 점좌표 구하는 문제.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점이 만약에 A, B, 여기가 뭐 C, D, 여기가 E, F, 그럼 여기를 뭐 X, Y로 한 다음에 이 거리 다 똑같게 하는 거 다 잡아야 돼요. 조금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근데 어쨌거나 내용이 존재할 수는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무게중심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무게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논리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무게중심이 쉽게 말하면 딱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종이 같은 것도 손가락 하나 딱 들고 있을 때 이게 안 넘어가게 세울 수 있는. 요즘에 무게중심이겠지. 괜찮죠? 요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균일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 지금 딱 중점까지 선 연결하면 왼쪽 오른쪽 넓이 똑같죠? 그럼 넓이 똑같으면 얘랑 무게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균일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에 균일하니까 당연히 무게중심은 이 라인 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라인 중에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2등분해서 선을 연결해 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무게중심은 이 라인상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어서 본다 그러면은 이 라인상에 무게중심이 있을 텐데 다 같이 만나면 그렇죠? 이게 어차피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펼쳐져요? 이 삼각형 6개 넓이가 다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넓이가 2대 1이니까 이 길이비가 2대 1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 봤고요. 그 다음에 수심은 뭐죠? 수심은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 보조선 긋는다 그러면은 직각 보조선 아니면 평행 보조선 쓰잖아요. 얘도 그냥 직각 보조선일 뿐인 거죠. 그러면은 수선의 그냥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에서 수선 내려요. 직각. 그죠? 얘는 그냥 2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수선의 교점이죠. 수선의 교점. 수선의 교점. 우와, 이게 다 맞나? 신기한데? 다 맞나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수심. 그렇죠? 방심은 뭐냐? 방심. 이건 진짜 정말 방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방심은 방접원의 중심이에요. 와, 방접원이라는 게 뭐야? 그럼 몰라도 된다며? 그럼 설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한 번씩 등장을 해요. 방접원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는데 뭔지 정도만 좀 알면서 그냥 아는 척만 좀 해보자. 그냥 듣고 흘려요. 괜찮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약간 좀 이 정도 느낌만 갖자라는 겁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얘는 삼각형을 좀 작게 잡을게. 자, 여기에서 연장선으로 선을 쭉 그어봤어요. 와,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때 연장선 그리고 이 선분으로 만들어지는 원이 있어요. 괜찮아요? 있겠죠? 이쪽도 있어요. 미안해. 그림이 좀 너무 커지는데. 얘도 있어요. 미안해. 그림이 이상한데. 이거 뭐지? 찐빵이 세 개인데. 자, 아무튼 요 중심을 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방심이 몇 개 나오냐? 방심이 3개 나와요. 방심이 3개 나오는데 이때 얘는 뭘로 잡냐면 외곽의 2등분선이에요.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괜찮아요? 외곽의 2등분선의 교점. 와, 그럼 이런 거 별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없진 않아요. 실제로 재작년 고1 모의고사 최고 난이도 문제 30번 문제가 방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와, 이걸 갖다가 막 뭐라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다.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좀 많이 어려웠어요. 방심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방심을 이용하는 문제가 등장을 해버리면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방심해도 되지만 그냥 이런 그림도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는 3개만 알고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기는 해요. 외심까지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문제 마저 하고 좀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갈게요. 이렇게 삐용 삐용 50분 하면 안 되지. 예. 11시 삐용. 자,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알았어? 잘 자려고. 여러분.